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오늘은 평범하고 행복해 보였던 한 가족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한 어머니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보여준 용기와 결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고, 제 나이는 30 중반이에요. 저희 가족은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처럼 보일 거예요. 엄마는 올해 60이신데 정말 차분하고 헌신적인 분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죠. 아빠는 은퇴하신 공무원이세요. 운동을 정말 좋아하시고 특히 테니스를 무척 사랑하셨죠. 아빠가 퇴직하신 후로 거의 매일 테니스 코트에 나가셨어요. 처음에는 엄마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오랜 직장 생활 끝에 찾으신 즐거움이라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는 가족들에게 무관심해지고 엄마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엄마는 어딘가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죠. 모든 건 어느 날 저녁 엄마의 전화로부터 시작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지은아, 너는 혹시 내 아빠가 나한테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엄마의 전화를 받았죠. 평소에도 가끔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번엔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엄마는 원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라 그날의 통화가 더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번진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은퇴한 후 두 분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는 더 조용해지셨고 아빠는 집보다는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셨죠. 아빠가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집 아래 테니스 라켓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벽에는 그동안 아빠가 출전했던 소규모 대회에서 받은 메달과 트로피가 진열돼 있어요. 저와 엄마는 그런 아빠를 항상 응원했죠. 특히 엄마는 아빠의 도시락을 싸주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아빠가 테니스를 치러 나가시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더라고요. 예전에는 오후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셨는데 이제는 저녁을 거르고 늦은 밤에 들어오시고 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은 늘 간단했죠. 경기가 길어졌어. 아니면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엄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아빠가 뭔가를 숨기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가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엄마가 오해하신 건 아닐까요? 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지으셨어요. 아니야, 지은아. 내 아빠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집에 오면 나랑 대화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나를 보지도 않아. 엄마의 목소리엔 서운함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이 단순히 아빠의 테니스 사랑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아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걸까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처음 꺼내셨던 건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에도 가끔 아빠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있었지만 최근엔 그 빈도가 더 잦아졌다고 하셨어요. 테니스 치고 왔다면서 들어오시는 아빠의 운동복은 늘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은 땀 냄새 외에 뭔가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요. 뭐, 그냥 지나가다 묻은 거겠지.
하지만 동네 이웃 중 한 분이 지나가듯 던진 말이 엄마의 마음에 불안을 심으셨죠. 요즘 당신 남편 테니스장에선 잘 안 보이던데요. 엄마는 직접 아빠에게 묻고 싶으셨겠지만 그러지 못하셨어요. 엄마 성격 아시죠? 뭐든 혼자 고민하고 참아 넘기시는 분이에요. 그날 저에게 전화하시면서도 많이 망설이신 것 같아요. 지윤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내 아빠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처음엔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엄마, 아빠가 워낙 테니스 좋아하시잖아. 혹시 새로 가신 테니스장이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셨던 아빠가 갑자기 바뀌신 것처럼 보이니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아빠가 자주 간다고 하셨던 테니스장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빠를 믿고 싶었어요. 엄마의 걱정이 괜한 것임을 확인하고 싶었죠. 테니스장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꽤 큰 시설이었어요. 조명이 환히 켜져 있고 사람들이 저마다 땀을 흘리며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장자리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는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시간이 늦어서 이미 가신 건가 싶어 아빠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럴 경우 아빠가 제 의도를 눈치챌까봐 망설여졌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아빠랑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죠. 하지만 엄마는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지윤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만약 내가 틀렸다면 괜한 의심으로 아빠를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만약 내가 맞다면 엄마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 말 속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아빠와의 관계가 깨질까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무너질까봐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엄마의 걱정과 아빠의 이상한 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정말 아빠가 뭔가를 숨기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괜히 과민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가족 간의 관계는 참 기묘하죠. 특히 부모님 세대는 서로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더 안타까웠어요. 혼자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계신다는 게요. 일주일 뒤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을 때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지윤아, 어젯밤 내 아빠가 아주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 옷에 엄마는 끝내 말씀을 못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가 겨우 진정하시고 얘기하셨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빠가 새벽이 다 돼서야 들어오셨고 옷은 온통 구겨져 있었으며 셔츠 컬러에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걸 보고 이게 뭐야? 라고 물으셨을 때 아빠는 어색하게 웃으며 오래된 친구랑 저녁 먹다가 장난친 거야 라고 대답하셨대요. 그 대답으로는 엄마의 의심을 잠재울 수 없었겠죠. 엄마는 다음날 결심하셨어요. 아빠를 직접 따라가 보시겠다고요. 엄마는 항상 참으시는 분이라 이런 결정을 하셨다는 건 정말 심각하게 느끼셨던 거예요. 그날은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빠는 테니스 치러 간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고 엄마는 조용히 뒤를 따라가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설마 했지만 엄마의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신 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아빠가 테니스장이 아닌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호텔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젊은 여자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엄마는 호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계셨대요.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는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엄마는 이제 내 아빠를 잃은 것 같다. 엄마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놨어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아빠가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던 엄마에게,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니 화보다 더 큰 슬픔이 밀려왔어요. 엄마, 아빠랑 얘기해 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말 못했어.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말하면 더 나빠질까봐 무서워. 그날 밤 저는 엄마와 오랜 시간을 통화했어요. 엄마는 몇 번이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며 스스로를 탓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명확했어요. 아빠의 행동은 단순히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명백했고 엄마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저도 나서야 할 때라고요. 가족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아빠에게 스스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아침 식사 때도 저녁 식사 때도 누구 하나 제대로 말을 꺼내지 않았죠. 특히 엄마는 더 말수가 줄어드셨어요. 평소에는 아빠와 엄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시곤 했는데 이제는 밥상 위에 깔린 침묵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도면 오빠와 함께 아빠와 대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는 시간을 택했죠. 오빠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오빠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빠,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안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아빠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더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오빠는 참지 못하고 다시 소리쳤어요.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배신했어요. 아빠가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저는 더 이상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오빠, 잠깐만 진정하자.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건 없잖아 라고 말했지만 이미 오빠는 아빠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찬 상태였어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빠가 소리를 지르고 아빠가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엄마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죠.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눈물을 흘리시지도 않고 감정을 드러내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차가운 침묵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는 거요. 오랜 침묵 끝에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딱 그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무거운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는 그 말에 더 화가 난 듯 보였어요. 미안하다.
그게 다예요? 미안하다고 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오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온 거겠죠. 저는 그 순간 아빠를 원망하면서도 조금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진 않았어요. 엄마가 받으신 상처, 그리고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빠를 이해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대화는 결국 해결책 없이 끝났어요. 오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엄마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계셨고, 아빠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어요. 집안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잔해처럼 쓸쓸했어요. 그날 밤, 가족의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자 아빠가 집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엌 식탁 위에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미안하다. 딱 두 문장이었어요. 처음엔 무슨 생각이 드는지도 몰랐어요. 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도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설거지를 하셨고, 저는 그 옆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오빠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며칠 뒤 엄마가 저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지윤아, 이제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내 아빠가 돌아오는 안 돌아오는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무 오래 희생하면서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아는 엄마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곧바로 행동에 나서셨어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고, 주 3회 요가 수업에도 참여하셨어요. 평소라면 혼자 외출을 잘 안 하셨던 엄마가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셨고, 동네 카페에서 모임도 가지셨어요. 한 달쯤 지나자 엄마의 변화가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TV만 보시던 엄마가 이제는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면서 요리를 하시고, 종종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시는 모습이 너무 생기 있어 보였어요. 엄마는 친구들과 함께 요가 여행도 다녀오셨고, 그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즐겁게 이야기하셨어요. 지윤아, 나 이렇게 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엄마도 가끔은 예전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빠와 함께했던 시간들, 제가 어릴 때 가족이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그런 기억을 이야기할 때 엄마의 눈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어요. 너희 아빠가 처음 나한테 테니스 치는 법을 가르쳐줬던 거 알아? 그땐 참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냥 추억일 뿐이야. 엄마의 목소리엔 이제 더 이상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평온해 보였죠. 엄마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관계는 단순히 한 사람의 희생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요. 엄마의 눈빛은 조금씩 다시 빛을 되찾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만 매달리지 않으셨고, 앞으로의 삶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빠가 집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초가을 저녁, 공기가 선선해지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던 때였어요. 엄마는 요가 수업을 다녀오시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오빠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잠시 외출한 상태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누구지? 하고 고개를 들자 그곳엔 아빠가 서 계셨어요. 아빠의 등장에 놀란 것도 잠시, 그 뒤로 한 여성이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분명 엄마와 저희 가족을 흔들어 놓은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빠는 거침없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당한 태도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여기서 살기로 했다. 여긴 내가 가진 집이니까.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여자를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얘도 같이 있을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아빠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특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는지를 생각하면 더더욱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바로 아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보다 먼저 엄마가 부엌에서 나와 서 계셨습니다.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빠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던진 다음 말은 저를 더 충격에 빠뜨렸어요. 여기가 불편하면 당신이 나가.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계셨어요. 마치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엄마가 울거나 소리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무나 평온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아. 여긴 내가 내 모든 걸 쏟아부은 집이야. 당신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 그 순간 저는 엄마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봤어요. 엄마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순종적이고 조용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엄마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된 사람이셨어요. 마침 그때 오빠 동현이 집에 돌아왔어요. 상황을 본 오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빠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세요? 이게 가족이에요?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는 오빠의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냉소적인 말로 오빠를 자극했죠. 너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사는 집도 내 집인데 내가 누구랑 살든 무슨 상관이냐? 오빠는 더 참지 못하고 주먹을 쥔 채 아빠를 향해 달아갔어요. 저는 급히 오빠를 막으며 소리쳤어요. 오빠, 이러지 마. 엄마가 더 힘들어지잖아. 엄마는 그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와 오빠를 조용히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감당할 문제야. 그날 밤, 저는 엄마와 오랜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인생에서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 아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내 자리를 지킬 거야. 엄마의 간이란 태도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둠이 다시 우리 집에 찾아왔지만 이번엔 예전과 달랐어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저와 오빠가 엄마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아빠보다 거의 20살이나 어린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조용히 아빠 뒤에 서 있던 그녀가 점점 더 집안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그녀를 보는 건 저와 동현 오빠 모두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 어느 날 엄마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급히 달려가 봤는데 그녀가 엄마의 옷장을 열어 이것저것 뒤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까 쉬던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아예 그것들을 골라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그녀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엄마의 물건이에요. 그녀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 집을 좀 깔끔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쓸모없는 건 치워야죠.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오빠 동현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났을지도 몰라요. 며칠 뒤
저녁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요리 교실에서 만든 음식을 우리와 나누려고 부엌에 계셨고, 오빠와 저는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쨍그랑하는 소리가 났어요. 급히 뛰어가 보니 그녀가 엄마가 아끼시던 도자기 찻잔 세트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어요. 그건 엄마가 결혼 초기에 외할머니께 받은 귀한 물건이 있거든요. 그걸 본 오빠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우리 엄마의 집이에요. 당신이 뭔데 이런 짓을 해요?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단호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오빠가 이렇게 화내는 걸 봤어요.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은 듯 오빠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여기 아버님 집인데? 당신들은 아버님의 결정을 존중할 줄도 모르네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아빠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뻔뻔한 말에도 오빠의 분노에도 아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셨죠. 오빠는 아빠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아빠,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이 집을 지켜왔는데 그걸 이렇게 망가뜨리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던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기 내 집이다. 내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상관할 일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빠일까요? 그동안 우리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지키던 그 아빠가 맞을까요? 그날 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주방에서 저녁을 정리하시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죠. 저는 엄마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평소처럼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하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엄마는 살짝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윤아, 괜찮아. 나한테 중요한 건 너희가 내 곁에 있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특히 그 여자가 집을 팔아야 한다고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죠.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엄마는 마당에 있는 작은 정원을 손질하고 계셨고 저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부엌에서 뭔가를 요리하는 척하다가 아빠와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집을 파는 게 어때요? 여기서 괜히 싸우느라 서로 피곤하지 말고 깔끔하게 나누고 각자 자기 길을 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그만 펜을 떨어뜨렸어요. 엄마도 정어를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고 우리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녀는 전혀 주저함 없이 이어 말했어요. 아버님, 집을 팔고 절반은 아줌마 주고 우리 둘은 새로운 집에서 살면 더 편할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엄마는 천천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꽃가위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와 그녀와 아빠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엄마의 얼굴은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슬픔과 분노는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향해 물었어요. 당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 집, 우리가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게 마련했는지 기억 안 나요? 이 집은 단순한 벽돌과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엔 우리의 삶, 추억, 그리고 가족이 있어요. 당신은 그걸 팔겠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시 나서며 말했어요.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죠. 새 출발을 해야죠.
그 말을 듣자마자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뭔데 여기서 그런 소리를 해?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야. 내가 이 집에 대해 뭘 알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그런 소리였죠. 저는 오빠의 곁에 서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말이, 그리고 아빠의 침묵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다시 입을 오셨어요. 이번엔 더 단호한 목소리로요. 나는 이 집을 팔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내가 만든 집이고 내가 지켜온 집이에요. 당신이 정말 이 집을 팔고 싶으면 당신 혼자 그렇게 하세요. 나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아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들고 엄마를 쳐다봤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아빠가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고, 오빠와 저는 그런 엄마를 도우며 침묵 속에 식탁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우리 셋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아빠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여자는 더 이상 우리 앞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메아리치고 있는 듯했어요.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저와 동현 오빠는 법적으로 집 소유권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엄마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죠. 엄마는 여전히 평소처럼 지내셨어요. 아침이면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에 화불에 물을 주고 부엌에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집안의 모든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침착함은 대단했지만 저는 그 속에 담긴 슬픔과 결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아빠와 그 여자가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죠. 우리 가족이 사용하던 식탁이었지만 그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방에서 나오려다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조용히 행동하셨지만 그 눈빛은 강렬했어요. 엄마는 식탁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집을 팔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거야. 이 집은 내 집이고 내 아이들의 집이야. 당신들이 여기에 있을 자리는 없어.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단호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엄마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신 거였죠. 엄마의 말을 들은 그 여자는 피식 웃으며 비아냥거렸어요. 어머, 참 고집도 계시네요. 근데 아버님은 이미 정리할 마음이 있으신잖아요?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지, 굳이 당신 동의가 필요할까요? 그녀는 아빠를 힐끗 보며 말을 덧붙였어요. 결국 서명은 형식적인 거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저는 그 순간 그 여자의 뻔뻔함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그토록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아빠를 이용해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엄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말에도, 아빠의 침묵에도 엄마는 단 한마디도 더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엄마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엄마의 그런 태도는 그 여자를 더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녀는 표정이 조금 굳어졌고 결국 식탁에서 일어나며 아빠에게 어떻게든 빨리 끝내자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와 오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너희 아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야 해. 저와 오빠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엄마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엄마를 도우며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건 택배 기사처럼 보였지만 그는 등기 우편을 들고 있었죠. 김선희 님댁 맞으시죠? 라고 묻는 그의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인을 하셨어요. 등기 우편 속엔 엄마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준비한 법적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난 몇 달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빠와 제가 모은 자료와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집 소유권의 대부분이 엄마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문서를 완성하셨죠. 엄마는 결코 아빠와 대놓고 싸우지 않으셨지만 이제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아빠와 그 여자가 거실에서 서류를 읽으며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녀는 금방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말이랑 다르잖아요. 이 집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여자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빠에게 상냥하거나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빠를 원망하고 화를 내며 끊임없이 싸움을 걸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와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우리를 멈추게 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무능해요? 내가 뭘 믿고 당신이랑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럴 거면 내가 왜 당신이랑 있어야 해?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녀는 마치 폭풍처럼 거실을 빠져나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고 몇 시간 후엔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집안은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그 여자가 떠난 후 아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비로소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아빠는 엄마 앞에 서서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선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와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엄마는 그런 아빠를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가 지킨 집이고 우리 아이들의 집이야.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답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엄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아빠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지은아, 인생은 참 복잡한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가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행복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아빠는 엄마 방 앞에서 한참 동안 서 계셨어요. 문 너머에서 어떤 대답이 들릴까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엄마는 조용히 문을 닫으셨죠. 아빠는 방에 들어가지 못한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엄마는 평소처럼 행동하셨어요. 저와 오빠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밝은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날 밤 엄마가 제 방으로 오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내 길을 선택했어.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엄마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의가 느껴졌어요.
엄마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신 거였죠. 엄마는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아빠와의 결혼 초기에 겪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식을 키우면서 겪은 수많은 일들까지 엄마는 늘 가족을 우선으로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제 엄마는 스스로를 돌볼 준비가 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벽마다 엄마가 손수 걸었던 그림, 창밖의 작은 정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소파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달라졌어요. 엄마는 여전히 집을 가꾸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집은 엄마에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저와 오빠도 변했어요. 예전엔 엄마에게 의존하기만 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엄마를 지키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빠는 더 성숙해졌고 엄마와 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날 오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가 엄마 옆에 있어야 해. 엄마가 이렇게 강해지신 건 우리를 위해서야.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빠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새삼 놀라웠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갔어요. 엄마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취미를 찾으셨고, 오빠와 저는 자주 엄마와 함께 집을 꾸미거나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완벽히 과거를 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엄마의 간인함과 우리 가족의 단합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가족이란 때로는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도 가족 안에 있다는 거요. 그날 아침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엄마는 마당에서 꽃들을 가꾸고 계셨고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엄마가 돌보시는 꽃들은 한창 피어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 있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흠 묻은 손을 살짝 닦으며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보면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관이었어요.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있죠.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고 저는 상황을 파악하려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아빠는 그날 새벽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고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병원에 바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드시면 말씀하셨어요. 지윤아, 차 준비 좀 해줘.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엄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어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운전하며 조용히 엄마를 살폈고 엄마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갑자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윤아, 너는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 실수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아빠는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얼굴에는 상처와 붕대가 가득했고 한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빠를 보자 엄마는 한참 동안 병실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병실 안으로 들어가신 엄마는 조용히 아빠의 침대 옆에 섰어요. 아빠는 눈을 감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엄마는 손을 뻗어 아빠의 손을 잡으셨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엄마의 복잡한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빠는 사고 몇 시간 후 끝내 깨어나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감정이 복잡했어요. 슬픔보다는 충격,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안도감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빠와의 갈등과 상처들이 워낙 깊었으니까요. 엄마는 아빠의 마지막 소식을 듣고도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병실 밖 복도를 걸으셨고 한참 후에야 돌아오셨죠. 장례는 간단히 하자 엄마가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게 엄마의 방식으로 아빠를 보내는 길임을 알았어요. 장례식은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어요. 참석한 사람은 몇 안 되는 친척과 오랜 지인들 뿐이었죠. 아빠가 떠나기 전에 많은 관계를 멀리했던 탓인지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어딘가 허전했어요. 엄마는 검은 한복을 입고 아빠의 영점 앞에 서 계셨어요.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없었고 그저 고요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날 무렵 엄마가 조용히 아빠의 영정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내 전부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 나 자신이 내 전부였더라. 당신과의 시간은 고통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엄마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다시금 느꼈어요. 엄마는 아빠를 완전히 용서하지도 완전히 미워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신 거였죠. 아빠의 장례식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달라졌어요. 그동안의 긴장이 사라지고 우리 가족은 조금 더 단단해졌어요. 엄마는 다시 동네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셨고 요가 모임이나 봉사 활동 같은 새로운 일들에 열정을 쏟으셨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윤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으며 살아가. 중요한 건 그 상처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엄마의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이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아빠와의 아픔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으세요. 오빠와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힘을 얻고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와의 여정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될 거예요. 엄마의 간이람과 우리 가족의 유대는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완벽한 결말을 맺지 못했어요. 어쩌면 세상에 완벽한 결말이라는 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 각자 무언가를 배웠다는 건 확실해요. 아빠와 엄마의 관계는 어릴 적 제가 알고 있던 사랑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이 전부 잘못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두 분은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하였고 비록 그 결과가 상처와 오해로 남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여전히 남아있죠. 아빠가 떠난 뒤 엄마는 더 단단해지셨어요. 마당의 꽃을 돌보는 엄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이따금 들려오는 엄마의 웃음소리는 우리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가끔씩 엄마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실 때면
저는 엄마가 여전히 아빠를 떠올리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아, 너희 아빠가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좋은 기억도 많았어. 사람이란 참 복잡한 존재야. 엄마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아빠를 완전히 잊으려고도, 완전히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 기억을 하나의 조각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계신 거였죠. 저와 오빠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의 사랑이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오빠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고, 저는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하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곤 했어요. 엄마는 이제 너희가 다 컸구나 라며 웃으셨지만 그런 작은 행동들이 엄마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난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엄마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실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 저는 궁금해져요. 엄마가 정말 완전한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아빠의 그림자가 여전히 엄마 마음 한편에 남아 있을지요. 가족이라는 관계는 늘 복잡하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엄마처럼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